제목은 강 건너 저쪽에서입니다. 한남철 지음 1937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창비 20세기 한국 소설에서 한번 책을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강 건너 저쪽에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인천에서 살았다. 라고 소설은 시작합니다. 창녕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 창녕 초등학교 학교의 울타리는 철조망이었고 그 철조망에 굴비를 널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나는 파리를 쫓았다고 하네요. 할머니를 필두로 3대가 살았던 이 화자는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시집 오자마자 이 집에서 도시락을 4개나 쌌다고 하네요. 목수일 하시는 할아버지 도시락, 석탄 공장에 다니는 큰아버지 도시락, 성냥 공장 다니는 화자의 아버지 도시락, 학교에 다니는 삼촌의 도시락을 4개나 쌌다고 합니다. 이 집안은 원래 강화도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중선을 부리다, 중선이란 것은 아마 고깃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망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와 결혼한 큰어머니는 강화도 초지 출신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죽고 어린 동생 셋을 데리고 시집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만이산, 초지, 온수리 지명이 나옵니다. 큰아버지는 아이를 못 가지는 사람이고 큰어머니는 툭하면 집을 나가고 큰아버지는 그런 큰어머니를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러는 와중에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나는 둘째, 이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큰아버지가 있으니까 둘째 아들의 아들이 그 아이네요. 그래서 나인 화자하고 할머니는 배다리를 거쳐서 만국공원에 놀러 가는데 가다 보면 홍여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다 보면 또 인천중학교도 나오고 기상대를 지나서 만국공원에 올라가서 월미도 앞바다를 바라보고 오는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많네요. 또 큰어머니는 6.25가 이때 터졌나 봅니다. 6.25 와중에 비실비실 앓다가 치료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또 그 무렵 화자의 가족은 송현동에 살림을 차리고 큰아버지는 신흥동에서 전기상해를 하시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큰어머니가 죽은 다음 큰아버지는 다시 화자네 집으로 합쳐서 또 3대가 살게 되었죠. 다시 살림 형편이 전쟁이 나고 그래서 좋지 않아져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다시 중선을 부리기로 하는데 중선이라는 것은 뭐 고깃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방에서 막 그 돈을 끌어다가 모은 돈으로 그 중선을 부렸는데 다시 또 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가족들 모두 서울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정릉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처음에 이제 첫날부터 집이 없는 노지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꽁치 한 상자를 그 어른들이 떼다가 어머니한테 팔라고 시키면서 이제 살림을 이제 이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조금씩 이문이 남으면서 거기서 벽돌 하나 이렇게 짓고 해서 그 정릉에 정착을 했네요. 그리고 6.25 때 삼촌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가끔 삼촌을 그리워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 같이 뭐 모든 일을 다 해가지고 이제 집안이 조금 일어나면서 수유리에 정착을 하고 또 여기 화자인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그 학교를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면서 분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본가에 할머니가 사는 본가에는 그 아내와 함께 가끔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치매를 앓기 시작하고 그래서 할머니는 막 그 반찬이나 밥을 주면은 막 고등어 같은 것도 숨겨둬서
구데기가 생길 정도로 두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숨을 거두셨는데 88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은이가 마지막 책에 어떤 구절을 썼냐면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이 그저 열심히 살다가 할머니는 이 세상을 떠났다. 하긴 그동안에 그렇게 살다 떠나간 사람이 어찌 할머니 한 분뿐이겠는가. 그 중에는 억지 죽음을 당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이걸 보면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흔적을 반드시 남겨놓고 흐르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보낸 세월의 시간은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의 뼈를 이 땅에 묻어버린 것 이외에 또 다른 흔적으로 무엇을 남겨놓는 것일까? 나룻배를 먼저 탔기 때문에 앞서 떠나게 된 할머니가 강 저쪽에서 뒤에 행보에 타고 올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할머니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바라다보며 이렇게 투덜대고 있으리라. 그런데 이 애들은 뭘 꿈을 대고 여지껏 안 오는 거지?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목이 강 건너 저쪽이라고 하는데 화자가 할머니와 어렸을 때부터 추억을 쭉 이어가면서 이 한 집안에 죽고 뭐 여러 가지 망하고 뭐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죽은 다음에 이 화자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강 건너 저쪽 할머니가 죽은 그쪽에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지금 누가 있냐면 큰아버지 있고 큰아버지는 또 재혼을 했다고 하네요. 또 이 화자의 아버지 엄마가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저 죽은 사람의 편에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 아들들을 기다리는 그런 또 모습을 그런 이 글을 보고 다른 관점에서 죽은 쪽에서 산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을 조금 봤습니다. 인천 첫 문장 나는 어렸을 때 인천에서 살았다. 이것이 굉장히 조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창녕초등학교 또 뭐 만국공원 지금은 강화도도 나오고 만국공원은 지금 자유공원이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거기 뭐 배다리, 홍려문, 기상대, 월미도 또 강화도에 뭐 초지, 온수리, 만이산 이런 지명이 굉장히 익숙하네요. 여기까지 강 건너 저쪽에서라는 한남철 작가님이 지은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주 짧지만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은 벌써 굉장히 빨리 일찍 돌아가셨네요. 1937년생이신데 19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네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